퇴직을 앞둔 50대 후반의 부장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 좀 쉬고 싶었어. 평생 회사에 쏟아붓고 이제 나도 좀 살자 싶었지. 그런데 이게 웬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요즘은 매일 술 한 잔 없이 잠을 못 자. 이 말이 참 사람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지 않나요? 분명 오랫동안 언젠가 퇴직하면 좀 편하게 살겠다는 희망으로 버텨왔을 텐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부장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퇴직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해방감보다는 공포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문제보다 더 무거운 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30년, 40년을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그걸 벗으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시간을 채울 것인가? 이런 질문이 사람을 올가매죠. 제가 만났던 한 68년생 부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지방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35년 넘게 일했어요. 이 정도면 성실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회사에서 슬슬 정리하자는 분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예전 같으면 술자리에서 대리과장들에게 큰 소리치던 그도 이제는 회식 자리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젊은 팀장이 눈치를 주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기면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35년간 부장님으로 불리며 살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퇴직하면 나도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아. 이 말이 너무 가슴을 쳤어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다른 68년생 분인데 이번엔 공기업 출신이에요. 상대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구조라 돈 걱정이 덜한 편이었죠. 하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퇴직이 다가오자 우울증 약을 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의 권위와 네트워크가 사라질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회사에선 후배들이 챙겨주고 찾아주지만 퇴직하면 누가 찾아오냐는 거죠. 혼자 집에 앉아있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요.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에 뛰어든 한 분입니다. 이분도 68년생, 퇴직 직전까지 대기업 영업부장이었어요. 영업 잘한다고 이름 날렸는데 막상 퇴직하고 치킨집을 차렸더니 손님도 없고 알바생한테도 사장님 소리만 들을 뿐. 이게 생각보다 허무했다고 해요.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더라.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맥주만 마셨어요. 라고 고백하더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퇴직 후의 계획이 아니라 상상만 있었던 겁니다. 좀 쉬자는 막연한 희망은 있었지만 정작 내가 퇴직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지? 돈은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관계망을 유지할까? 같은 현실적인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정체성 상실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인간은 소득이 끊기는 것보다 사회적 역할이 끊기는 걸 더 두려워해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사람의 뇌는 일상적 루틴과 사회적 소속감이 사라질 때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5년 전부터는 마음의 준비와 계획 세우기를 반드시 병행하라고 권합니다. 은퇴 후 일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라도 미리 구상해보고 취미와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60대 초반에 퇴직한 어떤 선배는 은퇴 전에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다들 꺼렸지만 지금은 그 모임이 매주 그의 삶을 채워줍니다. 돈은 여전히 빠듯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나를 살린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퇴직 직전 1년을 활용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 대신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걸 찾자고 결심한 거죠. 지금은 작은 복지관에서 주 3일 일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막의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계획과 연습이 필요해요. 쉬자만 외치며 달리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한 준비를 안 했을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러 가는 것이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퇴직을 앞둔 우리의 발걸음이 덜 무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술잔 대신 새로운 일상과 사람들에게 기대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이 무섭다면 그건 지금이 준비할 기회라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해 보세요. 솔직히 퇴직이 눈앞에 다가오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준비가 없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퇴직은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라. 회사에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 맡으면 목표 세우고 일정 관리하고 리스크 대응책 만들잖아요. 퇴직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돈 문제는 숫자로 구체화해야 한다. 막연히 은퇴하면 돈이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이 가장 사람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숫자로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매달 꼭 필요한 지출은 얼마인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 퇴직금 개인 연금 예적금은 얼마나 있는가? 추가로 벌어야 하는 소득이 얼마인가? 이걸 쓰면서 나는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하네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놀랍니다. 생각보다 덜 부족하네 혹은 이 정도면 알바나 작은 일자리로 채울 수 있겠네 하고 현실감이 생기거든요. 실제 재무상담 사례에서 50대 후반 부장님이 이 작업을 해봤더니 연금 퇴직금 포함 월 18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막연히 나는 거지꼴 나겠다는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숫자로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둘째, 소득원을 분산시켜야 한다. 퇴직하면 놀면서 연금으로 살지 이렇게 단일 소득원만 바라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3개의 소득원을 권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개인연금 월 50만 원, 주 2회 알바 소득 월 40만 원, 아주 작은 임대소득 월 30만 원. 이렇게 분산하면 한 군데가 흔들려도 덜 불안하죠. 게다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하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지 않고 사회적 연결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퇴직한 60대 분 중에는 택배 분류나 마트 캐셔, 독서실 야간 관리 같은 일주일 23일 파트타임으로 월 4,060만 원을 버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단순한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상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셋째, 시간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돈 얘기만 하죠. 그런데 정작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퇴직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해요. 퇴직 전에 은퇴 후에 일주일 시간표를 미리 짜보라. 매주 2회 운동 모임, 주 1회 봉사활동, 주 12일 파트타임 일자리, 주 1회 가족과 식사, 매일 30분 독서. 이 정도만 계획해도 은퇴 후 공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이나 활동이 결국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퇴직 후 고립감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넷째, 건강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퇴직 후 경제적인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60대 초반부터는 운동이 곧 생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병원비가 가장 큰 복병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합니다. 매일 8,000보 이상 걷기, 주 2회 근력 운동 루틴 만들기. 단순하지만 이걸 생활화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전에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은퇴 후에도 유지됩니다. 예전에 한 재무설계사 분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퇴직자들 재무계획의 마지막 장은 건강계획표여야 한다.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재구성을 준비해야 한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명함을 벗는 순간 대부분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이 확 줄어요. 이걸 예상하지 못하면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 회사 바깥의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 종교단체, 봉사활동 모임, 독서 모임 등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직함 없이도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게 퇴직 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돼요.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한 59세 부장님이 회사 사람들하고만 술 먹었는데 이제 누구랑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분은 은퇴 1년 전부터 지역 시니어 축구회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축구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회사에서 못했던 편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하니 오히려 진짜 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부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을 여유가 아니라 준비된 자유로 보자.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쉬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맞는 쉼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진짜 달콤한 자유는 준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이 다가올수록 하루 30분이라도 은퇴 후를 상상하고 계획하라. 이 작은 습관이 60대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면 퇴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가 없는 게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퇴직이 눈앞이라서 술잔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술잔을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